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2019년이 밝았죠. 한 해에도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2019년 그 중에서도 그 1분기에 많은 이슈들이 지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그 대외 불안 요소 중에서 그 1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어, 전해왔습니다. 그 백악관에서 그 화웨이와 ZT 구입을 막기 위한 그 새 행정 명령을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와 ZT가 만드는 그 통신 장비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행정명령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전해왔는데, 이 내용을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해온 게 있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국은 연방정부가 이제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면 금지예요. 미국 내에서 화웨이와 ZT 장비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행정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여태까지 이것을 사용을 해온 그 미국 업체들 있잖아요. 미국 업체들에도 이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5G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비를 쓰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행정명령으로 모두 금지가 되면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27일 로이터 통신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가 직접 지목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들 두 기업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 중에서 ZTE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그 북한과 이렇게 같이 거래를 하는 업체로 미국이 이제 그것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ZT가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국제 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의 관련 제품 구매를 막도록 지시하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 안을 지난 8개월간 검토해 왔으며 이르면 내년 1월 행정명령으로 시행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5G 이동통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미국 이동통신사들도 기술 협력사를 찾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시급성을 지녔다고 로이터는 설명을 했다. 일단 뭐 이 내용들 결국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제 미국 업체들은 화웨이 말고 다른 그 업체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가격적인 면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지원금을 달라고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언제 시행될지 그리고 시행될지 여부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상당한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현재 시기별로 뽑아본 거는 2019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 환경. 첫 번째로 일단 당장 코앞에 있는 1월 3일 USMCA 비준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프타를 대체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협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이제 캐나다, 멕시코의 연간 자동차 260만 대를 무관세를 적용을 해서 미국에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USMCA 내에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수입차, 모든 수입차죠.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 적용 여부가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좀 클 것 같은 주요국으로 이제 한국, 독일, 일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마이너스 22%, 거의 마이너스 23%라고 보는 게 맞겠죠. 22.7이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5%,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21%에 대한 수출 감소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자금의 흐름도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USMCA 비준이 논의가 돼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3일날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상당한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무역 전쟁, 이게 3월 1일 날 이제 모두 결정이 되고 당장 그 1월 둘째 주에 미중 실무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린 거 트럼프 행정명령, 이것을 이제 이 미중 무역 실무 협상 때 하나의 그 압박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중 실무 협상 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실무 협상이 잘 못 끝난다, 안 좋게 끝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정말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는 거의 불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1월 둘째 주에 있는 이 미중 실무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내지 않고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고 다시 다음 2차 실무 협상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명령은 일단 지속적으로 압박 용도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명령이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인데 우리가 3월 1일 날까지 갈 필요도 없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그 이전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최종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물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1월 1일 그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플랜 B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재 완화입니다. 제재 완화. 미국의 선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이제 제재 완화를 사실상 요구를 한 건데 지금 북한 상황에 지속된 제재로 굉장히 거의 막다른 길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도달을 해서 그게 신년사에 이런 형태로 표출이 된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느긋하죠. 굉장히 느긋합니다. 계속 언론을 통해서 뭐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서둘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은 거의 이제 마지막 딜을 위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플랜 B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제재 완화를 할지,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1분기 내에 이걸 진행을 해서 김정은과 만나서 딜을 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거는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실물 협상,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실무 협상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정말로 김정은이 플랜 B로 가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어제 그 김정은의 신년사를 가지고 플랜 B를 언급하기보다는 뭐 잘 지내고 있다, 뭐 그리고 트럼프와 만남을 학수고대한다,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내용들만 거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신들, 대표적인 외신들의 그 제목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CNN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그 제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그리고 BBC,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은 비핵화 방향 변화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CNBC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은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 새로운 길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한마디로 다 플랜 B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신년사에서 다른 건 안 보이고 플랜 B 언급을 했다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그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2차 정상회담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그 북한의 그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단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뽑아내야 되는 회담입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이야기가 주고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폼페이오가 그것을 잘 해주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뒤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제는 조금, 그동안 그 북한 문제가 작년 하반기, 작년 2분기부터죠. 2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 뒤로 밀려났었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이슈가 다시 전면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1분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에 좀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대외 환경들, 변수들을 총 3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면 앞으로의 그 흐름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그 채권 국채 금리입니다. 오늘 날짜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일 12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년물 같은 경우에는 2.616. 좀 약간 단기물 쪽에서는 국채 금리가 되게 혼돈의 상황입니다. 지금 1년물 금리가 굉장히 높고 5년물, 7년물 금리보다 1년물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1년물과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역전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뭐 2년물과 3년물은 뭐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역전이 발생됐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거의 수익률이 거의 뭐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10년물이 지금 2.686. 굉장히 많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코맥스에서 예측한 그 금리를 보면은 지금 거의 뭐 2019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월달 그 FOMC 는 이제 없지만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또 말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혹시 그 저축은행에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에 혹시 적금 드신 분 혹시 있으시다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축은행에 최근 나온 그 적금 상품 보면은 그 이자를 굉장히 많이 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혹해서 저축은행에 적금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품을 내놨다는 얘기는 저축은행에서 그만큼 자본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가입하게 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 지금 저축은행 그 연체율을 보시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에 굉장히 급격히 올랐어요. 굉장히 급격히 오른 상태고 아마 2019년에는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혹시 저축은행에 그 높은 이자를 미끼로 해서 적금 상품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신중히 고려를 해보시고 가입하신 그 저축은행에 대한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